광고대행사 이야기 좀 재밌거든요. 네이버에서 안녕하세요. 림 드래곤입니다. 오늘은 그 온라인 광고 최초로, 영상 최초로 아마 이런 소재는 아마 처음이었을 것 같아요. 네이버 광고를 기반으로 한 검색 광고 대행사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거든요. 제가 좀 15년 차다 보니까 다양한 일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네이버를 기반으로 한 그 공식 대행사가 있어요. 처음에는 이제 네이버가 이제 본사 안에서 모든 것들을 좀 해결하고 했었는데 워낙 고객들이 많아지고 클라이언트들이 조금 성향들을 너무 좀 특별한 게 좀 있는 것 같아서 대행사들을 좀 두려고 하는 것 같아요. 한 17년 정도 지금 광고 대행사가 좀 역사가 정도 됐거든요. 그동안 히스토리들은 제가 얼마큼 정도는 알고 있어요. 근데 그 광고 대행사 이야기도 참 재미있거든요. 네이버에서 온라인 광고 대행사, 온라인 검색 광고 대행사 치면은 네이버 광고 배너가 나오거든요. 브랜드 검색이. 거기 채널을 보게 되면은 공식 대행사 페이지가 있어요. 지금은 이제 새로 고침하면은 이제 롤링으로 나오는데 아주 예전에는 그 등수별로 순위가 정해서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제가 예전에 이제 클렉스라는 이제 광고 대행사에 있었는데 제가 그때 영업 본부장까지 좀 마치고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공식 2등 정도 했었습니다. 1등은 이제 EMNet이라는 곳이 좀 매출 1등을 좀 압도적으로 다니고 있었고 지금 많이 좀 판도가 바뀐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네이버에서 어느 정도 탑 10 정도는 좀 암암리에 공개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나머지 순위들은 다 롤링으로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좀 골고루 어떤 대행사가 좀 더 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을 좀 방지하려고 좀 그렇게 정책을 쓰는 것 같습니다. 근데 공식 대행사가 좀 여러 군데가 있는데 공식 대행사보다 더 많은 게 공식 제 대행사예요. 따라해보세요. 공식 제 대행사. 저희 크레센도 미디어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는 공식 제 대행사로 등록이 되어 있어서 현재 뭐 네이버 매출 잡을 수 있는 라이센스 코드가 있고 이제 저희가 이제 포스라고 하는데 포스를 통해서 저희가 광고주들을 아이디 그다음에 뭐 네이버 아이디 삼아서 그거를 이제 그 영어권 매핑이라고 하는데 그 매핑을 잡게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저희 포스에 그 마케터 포스에 매출이 잡히게 되는 거죠. 그 예전 같은 경우에는 포스 안에서 공식 제대행사끼리는 거의 그 아주 예전에는 그 등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A라는 회사의 A 마케터가 지금 매출이 얼마인지 1등부터 100등까지 쭉 나왔었는데 그래도 제가 림 드래곤이 넘버 3까지는 찍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좀 큰 광고주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뭐 사람인도 있었고 뭐 그다음에 뭐 연구이사, 방문각 그런 누구나 알만한 업체들이 제 포트폴리오였고 특히 뭐 사람인 같은 경우는 이제 잡코리아 때 좀 많이 밀리고 있었는데 그때 저희가 이제 A로 참여하게 되면서 그때 그 순위를 좀 뒤바뀌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좀 열심히 했었던 것 같고 예전에는 검색 광고에 대한 의존율이 거의 100% 정도였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핸드폰 이제 디바이스가 그때는 뭐 스마트폰이 활발하진 않았기 때문에 검색 광고가 효율이 좋을 수밖에 없었고 그걸로 인해서 그 효율이 좋다 보니까 서로 막 난리를 치는 거죠. 뭐 광고주는 광고를 효율적으로 안 되면 대행사들 엄청 까는 좀 그런 게 있었고 어떤 대행사 같은 경우는 이 A라는 클라이언트 있으면 서로 가져오려고 하는 동물의 왕국이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서로 물고 물리는 그런 관계였었어요. 좀 저희가 좀 아무래도 대한민국 사회가 좀 그런 게 뭐냐면 실력 위주로 하지 않거든요. 누구나 마음에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좀 이상한 영업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좀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좀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나름 공부 열심히 했고 온라인 쪽에 대해서 뭐 네이버 정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연구를 많이 하고 어떻게 하면 좀 ROI가 좀 많이 나올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렇지 않은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존재하지도 않은 그런 문화들이 뭐가 생겼냐면은 접대 문화라는 게 좀 생겼죠. 그러니까 사람은 좋은데 진짜 실력이 없는 그런 좀 사례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친화력으로 이제 영업을 하시는 좀 사례가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골프 접대 있었죠. 그 다음에 술, 유흥 접대가 있었고
그다음 제일 많이 했던 게 페이백 문화예요. 예전에 오버워치 같은 경우는 그 페이백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 대행사들한테 좀 페널티를 줬었거든요. 3번 이상 먹게 되면은 그 대행사 바로 계약 해지가 되는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네이버 같은 경우는 좀 그렇게 하지는 않았었어요. 그냥 5%로 공식으로 아예 그냥 정해놨거든요. 그 이상은 알아서 하라라고 했던 사례가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가 좀 있긴 있었죠. 일반적으로 공식 광고 대행사가 15%를 받게 되는데 그 이상은 그거를 안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네이버가 이제 본사다 보니까 그 이상을 제시를 하면서 대행사들이 갖고 있던 큰 클라이언트들을 가져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광고 대행사들이 너무 클라이언트한테 너무 기어요. 그러니까 그걸 아는 클라이언트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더 요구를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행사들도 좀 뻔뻔하고 좀 이렇게 자기 실력대로 좀 배째라 하고 아니면 하지 말라라는 식이 그런 게 좀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런 게 절대 없어요. 말 한마디면 무조건 깁니다. 그런 문화들 너무 팽배하게 돼요. 항상 각각을 갑인데 슈퍼 갑이 되는 거죠. 특히 뭐 제가 뭐 한 사례를 꼽자라면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강남 쪽에 병원들이 너무 많아요. 안과, 성형외과, 그 다음에 뭐 피부과 등등등 너무 누구나 알만한 그런 병원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그때 한 7, 8개 정도를 좀 하고 있었거든요. 담당 마케터도 했었고 총괄도 했었고 다 했었는데, 제가 오죽했으면은 한 2년 정도 하면서 강남 쪽에 이제 침도 안 받겠다, 그런 멘트까지 제가 저희 후배들한테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아, 그리고 정말 하이라이트적인 게 있어요. 정말 뭐 풀 제한 해달라고 해서 뭐 검색 광고 외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제안들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하는 얘기들이 다 그래요. 아, 정말 밤새서 정말 한 이틀 정도 밤새서 업무 외적인 시간에 제안서를 짜서 이제 가져갑니다. 가져가면은 딱 그래요. 쭉 훑어보시고 나서 괜찮은 것 같네요. 근데 몇 퍼센트 줄 거죠? 딱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5% 정도는 제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라고 했더니 뭐라 하는지 아세요? 지금 장난치십니까? 지금 딴 데에서 13%가 들어왔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 들어와요. 그러니까 어저께 타이는 지옥이다가 끝났는데, 거기 보면 이제 임시완이 상상을 하잖아요. 아, 정말 그 사람을 죽일 정도의 그런 상상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순간만큼은 정말 정말 왜냐면 이제 저는 배웠던 거를 정정당당하게 공부를 해서 너네들이 했던 사례들, 난 못했던 것들 다 서치해 가면서 제안서 만들었고, 새로운 거에 대해서 제안서를 이제 뭐 제안을 하고 이랬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게 아예 무마돼 버리니까 좀 항상 전에 많은 준비를 해 오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거 갖고 얘기는 뭐 이렇게 왔다 갔다 되는 게 아니라 결국에 몇 퍼센트 줄 거냐라는 그런 얘기를 했을 때는 참 속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마케터 분들한테 좀 당부시키고 싶은 내용들이 있어요. 어떤 것들이 있냐, 안 그런 분들이 좀 대부분이긴 한데, 정말 공부 노력 안 하고 이 클라이언트들에 대해서 어떻게 영업을 하냐면은 뭐 선물을 준다거나 아니면은 아까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뭐 영업을 좀 더럽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그런 마케터들은 좀 여기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공부는 진짜 안 하고 뭣도 모르고 속된 말로 이제 또 모르면서 무조건 뭐 아부 영업 식으로 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또 그런 것도 즐기는 클라이언트 같은 경우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이 뭐 예를 들면 원장도 아니고 그냥 홍보실장으로 왔는데 결국에는 자기한테 뒤로 얼마를 줄 것이냐, 그렇게 좀 더럽게 하시는 분도 있었고, 그걸 또 맞춰줘요. 그냥 보면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뭐가 안 좋냐, 위에 분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담당자한테 다 맡겨놨더니 뒤에서 그런 이상한 경우가 발생이 되는 경우죠. 그리고 요즘에 트렌드 맨날 바뀌잖아요. 뭐 네이버 UI가 맨날 바뀌는 것처럼 특히 핸드폰 디바이스 쪽이 좀 발달되면서 SNS에 관련된 부분도 뭐 대표적으로는 계속 꾸준히 그 광고에 대한 패턴이라던가 좀 여러 가지 채널에 대한 홍보 방안, 뭐 DB 수집할 수 있는 방안들 많이 나와 있는데, 그런 공부들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어차피 보면 온라인 쪽은 숫자화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데이터적인 느낌으로 좀 다가가면서 어떻게 보면 좀 최적화된 그런 것들을 고객한테 좀 심어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건데, 그런 게 좀 많이 모자른 것 같더라고요. 기본적으로 로그 분석에 대한 체크는 다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뭐 네이버 돼서 그냥 클릭되고 얼마 됐다, 거기서 이제 거의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것보다는 좀 과학적으로 우리가 좀 다가갈 필요성이 있거든요.
우리 클라이언트께서 하루에 몇 명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CPC 검색 광고를 할 경우에는 그 어떤 IP가 들어와서 미리 좀 차단을 해주고 있는 건지, 그런 부분들 좀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절대 없어요. 그리고 특히 쇼핑몰 같은 경우는 이제 숫자 게임이잖아요. 어떤 키워드가 몇 명 유입됐고, 어떠한 광고비가 나갔고, 그 광고비로 인해서 몇 명이 구매를 했는지, 아니면 장바구니에 담았는지, 그냥 잠재 고객일 뿐인 건지, 그거에 대해서 결과물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을 할까, 판단할까, 그런 생각들은 저는 안 하는 거거든요. 그저 오히려 그냥 사람 잘 구워 삶아서 그냥 열심히 그냥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느낌. 역시 관심도가 이제 그쪽으로 잘 발달된 분들은 그나마 다행인데,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냥 그런 영업들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좀 제발 좀 정신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 분들도 좀 정신 차렸으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광고 대행사들이 다 이렇게 호구인 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딜이 많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너무 좀 싹싹하게 잘해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네들이 광고비가 어느 정도 쓴다 라고 하면은 자기네들 마음대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자기가 뭐 사장도 아니고 대표이사도 아닌데 뒤에서 나한테 얼마 줄 거냐가 가장 많은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왜 항상 남자 직원들끼리 와요? 예쁜 여직원들이랑 같이 오지? 다음에 올 때는 그거 안 오시면은 대행사 옮길 겁니다.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봤어요. 정말 어이없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말을 좀 함부로 하세요. 말을 너무 함부로 하시고 그냥 자기가 이제 위에서 내려보는 그런 느낌. 그리고 뭐 미팅이 잡혀 있는데도 언제까지 무조건 와라. 이제 그만큼 좀 이 광고 하나 때문에 정말 많은 일들이 벌어나고 있거든요. 클라이언트들은 이제 블랙리스트가 되고, 뭣도 모르는 광고 대행사 마케터들은 어떻게 하면 클라이언트한테 잘 구워 삶아서 배운 것도 없이 그냥 그렇게 되는 건지, 그런 것도 잘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아무튼 뭐 제가 뭐 좀 이런 썰을 좀 풀어봤는데, 광고라는 게 좀 되게 다양합니다. 검색 광고 뭐 채널을 통해서 대표적인 아마 그쪽으로 되는데, 좀 다양한 광고에 대해서 좀 저희가 공부를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클라이언트께서는 좀 올바른 광고 대행사의 광고 마케터를 좀 찾으셔서 자기 본사에, 귀사에 좀 매출 증대를 어떻게 올릴 것이냐, 그 판단을 좀 먼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마케터가 항상 새로운 걸 들고 오는 건지, 항상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인 건지, 그러니까 어느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보면 그게 확 느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걸 잘 판단하시고, 역으로 마케터 분들 같은 경우도 너무 갑질하는 클라이언트 감별해서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왕인 것처럼 이렇게 대우를 좀 해주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것보다는 열심히 공부하고 매출 증대를 위해서 어떤 걸 전략을 짜고 어떤 제안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클라이언트 분께 제안하시고, 그게 아니다라면은 그냥 과감하게 좀 버리는 용기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너무 돈에 이제 쫓아가다 보면은 결국 좋은 결과는 안 나오는 건 항상 어른들 하는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광고 대행사 뒷 이야기 약간 썰을 풀어봤고, 뭐 제 클라이언트 관련된 분들 오해 없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뭐 준비했는데 저한테도 이제 좋아하시는 클라이언트 분이 계시고 안 좋아하시는 클라이언트 분도 계세요. 사람의 뭐 개인의 취향이라고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저랑 맞는 고객이 있고 안 맞는 고객이 있고, 또 제가 또 잘하는 분야가 있고 안 맞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사람들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발 갑질 좀 안 하셨으면 좋겠고, 광고 대행사 마케터 분들 너무 고객을 왕처럼 너무 떠받들면서 영업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뭐 광고 대행사 분들 뭐 다들 고생 많이 하고 있고, 네이버 자체적으로 대행사 수수료를 좀 더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야기 좀 드리고 싶고요. 참 어려운 직업이에요. 광고 마케터 자체가 항상 공부해야 되고 어떤 비유도 잘 맞춰줘야 되고 어느 정도는, 그 다음에 또 이걸로 인해서 자기 월급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영업 마케터 분들에 대한 생리가 지금 어쩔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렵게 좀 썰을 나름 용기 내서는 좀 풀어봤습니다. 공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또 다음에 광고 뒷 이야기를 제가 좀 썰 풀어서 다시 한번 준비해서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림드래곤이었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